안녕하세요. 우아한 여자가 희망사항인 김정희입니다. 오늘은 대중가요 속 음식 제2탄을 시작합니다. 지난번 이야기했죠. 노래 속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음식은 술이라고. 술 다음으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이 커피예요. 커피하면 펄 시스터즈의 커피 한 잔을 빼놓을 수 없어요. 그런 노래가 있었어? 하면 많이 젊은 세대고, 맞아. 커피 노래면 커피 한 잔이지. 한다면 아쉽게도 나이를 먹을 만큼 먹었다는 이야기죠. 펄 시스터즈의 커피 한 잔 살짝 듣고 이야기할게요. 커피 한 잔을 시켜놓고 그대 올 때를 기다려봐도 웬일인지 오지를 않네. 내 속을 태우는구려. 8분이 지나고 9분이 오네. 1분만 지나면 나는 가요. 내 정말 그대를 사랑해. 내 속을 태우는구려. 중년의 펄 시스터즈가 노래를 불렀네요. 펄 시스터즈가 젊었을 때 부르는 동영상을 찾지 못해서 월요일 밤에 어느 TV 프로그램에서 부르는 모습을 찾았어요. 어땠나요? 낯설었나요? 아님 젊은 날의 그 어느 날이 떠올랐나요? 젊은 세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노래를 부른 펄 시스터즈는 1960년대와 1970년대의 걸그룹이었어요. 당시에는 참 파격적인 가수였다고 하더라고요. 노래 가사를 잘 그려보면 다방에 앉아서 커피를 시켜놓고 연인을 기다리는 당시 젊은 여성의 심리를 잘 묘사하고 있어요. 누구나 휴대폰이 있는 지금의 연인들 사이에서는 절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요. 약속 시간이 지났는데도 나타나지 않는 연인, 연락할 길은 없고 그냥 갈까 말까 마냥 기다리는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이 노래 커피 한 잔은 60년대, 70년대, 아니 80년대 적어도 삐삐마저도 없었던 시대를 살았던 젊은이들 사이에 커피 문화를 엿볼 수 있게 해주는 노래죠. 아무리 기다려도 약속한 사람이 나타나지 않으면 괜스레 다방 직원의 눈치가 보여서 커피를 시키고 또 시키고 먹고 싶지 않아도 자꾸 마시게 되었죠. 2000년대에 들어서부터 대중적인 음료로 자리 잡은 커피가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것은 1896년 아관 파천, 즉 일본의 세력을 피해 당시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했던 고종 황제가 처음 마셨다고 알려져 있지요. 하지만 당시 선교사들의 기록에 의하면 고종은 이미 그전부터 궁중에서 홍차와 커피를 마셨답니다. 그러니 고종은 우리나라 최초의 커피 애호가 정도로 해두죠. 고종은 황궁 후에 덕수궁에 정관헌이라는 서양식 집을 짓고 그곳에서 커피를 마시곤 하였는데 일종의 궁중 홈카페죠. 저도 집에 홈카페 만들어 두었는데 누구라도 놀러 오시면 환영해요. 하지만 커피는 셀프랍니다. 그러나 커피를 좋아했던 고종은 그로 인해 독살될 뻔하기도 했다네요. 러시아 역관으로 세도를 부리던 김옥륙이 친러파의 몰락으로 관직에서 쫓겨나고 또 러시아와의 통상에서 거액을 착복한 사건이 들통나서 흑산도 유배가 결정되자 앙심을 품고 덕수궁에서 일하던 하수인을 매수하여 고종의 생일날 커피의 독약을 타려다 발각되었다고 해요. 일제 강점 후 삭풍 속에서 명동, 충무로, 소공동, 종로 등의 다방들이 생겨나 문화예술인들의 집합장소, 아니 현실 도피처가 되었지요. 일일 다방이라고 지금 사람들한테는 일일 카페가 더 익숙하겠지요. 이때 그 시스템이 시도되었다고 하네요. 우리나라 다방과 예술이라면 역시 제비다방을 빼놓을 수 없지요. 시인 이상이 폐결핵에 걸려 요양 갔다가 만난 기생 금홍이를 데리고 와서 함께 운영했던 다방이에요. 이상이 무슨 돈이 많아서 다방을 차렸지? 하고 궁금해하는 사람들을 위해 말하자면 이상의 양아버지인 큰아버지의 유산으로 차렸지요.
결국 이상은 경영난으로 제비다방을 폐업시키고 금혼과 슬픈 이별을 고하고 말았대요. 이런 이야기를 바탕으로 천재시인 이상과 야수파 곱추화가 구본웅 그리고 기생 금홍이의 삼각관계를 그린 영화가 금홍아 금홍아. 전 보지는 않았지만 좀 퇴폐적 분위기가 나네요. 우리나라에서 실질적으로 커피의 대중화를 열어준 것은 한국전쟁 후 미군 부대에서 흘러나온 불법 외제 커피예요. 흔히 도깨비 시장이라고 일컬었던 곳을 중심으로 팔리던 미군 부대의 커피는 손님 접대용으로 웬만한 가정에까지 퍼졌지요. 평범했던 저희 집에도 있었으니까요. 아버지가 처음 사가지고 온 것은 지금의 원두커피 가루예요. 이전에 본 적이 없었으니 그냥 커피포트에 덜컥 넣고 끓였지요. 그런데 웬 담배가루가 그렇게 둥둥 떠 있는지 결국 마시지 못하고 버렸죠. 이렇게 유통되는 커피 암거래가 유아 유출을 낳게 되자 커피 판매 금지령이 내려진 적도 있었다네요. 1970년대 초 급기야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국내 커피 생산을 장려하였죠. 그래서 생긴 기업이 동서식품이지요. 동서식품은 국내 최초로 인스턴트 커피 생산에 성공해 국산 커피 시대를 열었을 뿐 아니라 커피 믹스를 세계 최초로 개발한 기업이지요. 학생 때는 돈이 없어서인지 맥스웰 커피 믹스 하나만으로도 어찌나 행복했는데요. 지금은 후속 브랜드인 노란색 커피 믹스가 최고예요. 이렇게 인스턴트 커피가 일반화되면서 우리의 숭늉 문화는 서서히 밀리고 말았지요. 식사 후 믹스커피 한 잔이 자연스러운 순서가 돼버렸으니까요. 1980년대 말 세계화의 물결에 따라 원두커피를 파는 커피 전문점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원두커피가 그것도 실용성 위주의 머그커피가 자리를 잡아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지요. 커피도 기호식품이니 또 어떻게 변화할지 모르죠. 아랍 이슬람 문화에서 비롯된 커피 문화가 터키를 통해 유럽으로 전파되어 17세기, 18세기 유럽에서는 커피하우스가 폭발적 인기를 얻었대요. 또한 유럽의 상류층들은 이국적인 터키 문화를 즐기는 것이 유행이었대요. 보험회사의 출발이 커피하우스였다는 거 아셨나요? 많은 커피하우스 중 특히 17세기 후반 에드워드 로이드가 런던에 연 커피하우스는 눈길을 끌었는데요. 로이드 커피하우스가 섬나라인 영국의 지리적 여건에 따라 선장이나 선주 상인들의 모임 장소로 발전하였기 때문이죠. 짜잔! 이것이 현재의 로이드 보험회사 건물이에요. 그러나 18세기가 되어 영국 정부는 인도를 비롯한 여러 식민지에서 생산된 차를 적극적으로 권장하면서 홍차가 인기를 끌자 당연히 커피가 시들해졌어요. 그 결과 영국은 홍차의 나라가 된 것이죠. 로이드는 결국 커피하우스 문을 닫고 보험회사를 차렸으며 이것이 세계 최대 보험회사의 하나인 런던 로이드가 되었지요. 역시 위기를 기회로 만들 줄 아는 사람이었죠. 살롱 하면 굳이 제가 말하지 않아도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을 거예요. 커피하우스가 남성 중심의 문화였다면 살롱은 여성 중심이었어요. 당시 커피하우스는 누구나 출입이 가능하고 신분의 규천을 따지지 않았지만 여성들의 출입을 아예 금지하거나 허용되었다 하더라도 주로 남자들의 고객이었죠. 오죽하면 여자가 남장을 하고 들어갔다고 했을까요? 지금은 볼 수 없지만 예전에 아주 예전에는 아침에 다방에 가면 모닝커피를 팔았어요. 커피에 계란 노른자를 타서주는 모닝커피는 특히 전날 술을 마셨던 사람들에게 혹은 아침을 걸렀거나 부실하게 먹은 사람들에게 무척 인기가 좋았지요. 이런 문화는 서양에서 아침에 커피와 계란으로 간단하게 아침을 먹는 것에서 비롯되어 우리식으로 변환된 문화라네요. 이런 모닝커피는 아무나 받는 서비스가 아니라 다방의 레지가 마수거리 서비스 혹은
단골 손님 확보 차원에서 주는 서비스 메뉴였대요. 어때요? 예쁘죠? 레트로 분위기의 친근감을 의도했던 광고 이미지가 다방 레지를 연상시킨다고 논란을 일으켰던 광고예요. 다방 레지에서 저는 레지가 무슨 의미였을까 늘 궁금했는데 저희 남편은 한문으로 올레, 갈지로 레지는 다방 안을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해서 만들어진 이름이라고 했는데 사실 영어 레이디에서 비롯된 말이라네요. 제가 고등학교 과학교사였을 때의 일이에요. 단백질 실험을 하기 위해 계란 흰자만 사용했거든요. 그때 총 10개 반이었으니 노른자만 60개가 좋게 나왔지요. 그때 남은 노른자가 너무 아까워 냉장고에 보관해 두었다가 다음날 아침에 동료 선생님들에게 모닝커피를 서비스해서 인기가 좋았던 때가 있었네요. 아침에 커피 마시는 것이 일상이 되었죠. 아침에 커피를 마시는 문화는 유럽 귀족들의 식생활에서 비롯되었어요. 귀족들은 저녁 늦게까지 먹고 마시며 노는 문화가 있었으니 아침이면 당연히 식욕이 없었지요. 그래서 그들은 아침에 그냥 커피만을 마셨는데 이런 습관이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처음에는 귀족들 사이에서 서로 모방되더니 일일 노동자와 농민들까지 간단한 커피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지금도 아침에 눈을 뜨면서 커피를 마시는 습관은 그때의 관습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고 있지요. 이것은 커피 칸타타 광고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캔커피 상품 칸타타가 나왔을 때 이 이름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아는 사람들은 별로 없었어요. 마지막 커피 스토리로 커피 칸타타로 마무리할게요. 바 아시죠? 요즘은 바흐라고 하죠. 저희 어릴 적에는 음악의 아버지 지선상의 아리아 작곡가라고 시험을 위해 그냥 외웠던 음악가죠. 뭔가 심오한 교회 음악만 작곡했을 것 같은 바흐가 칸타타 제211번 일명 커피 칸타타를 작곡한 것은 의아한 이야기죠. 남자친구보다 커피를 더 광적으로 좋아하는 딸과 커피를 그만 마시라고 하는 아버지가 승강이를 벌이는 풍자적인 아리아입니다. Kaffee, Kaffee, Kaffee muss ich haben. Und wenn jemand mir nicht den Namen ach, so schenkt mir Kaffee ein. Kaffee, Kaffee, ach, so schenkt mir Kaffee ein. 지금은 조수미 씨가 부르지만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18세기 당시 커피하우스는 여성의 출입을 금했기에 커피 칸타타에서 딸이 부르는 소프라노 대목을 남성 가수가 가성으로 불러 더욱 재미있는 요소가 됐어요. 종교 음악의 대부로 일컬어지는 바흐 역시 모닝커피가 없으면 나는 그저 말린 염소고기에 불과하다 라는 말을 남길 정도로 커피 애호가였다고 해요. 우리나라의 커피 노래하면 10cm의 아메리카노, 윤건의 라떼처럼 장기화와 얼굴들의 싸구려 커피 등이 있지요. 모두 제가 좋아하는 가수들이 불렀네요. 커피 이야기는 책 한 권을 써도 될 만큼 많지만 감미로운 윤건의 라떼처럼을 들으며 오늘의 커피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음식 스토리텔러 김정희였습니다. 고맙습니다.